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신규 확진자 수는 나흘 연속 2,000명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광복절 연휴 기간 델타 변이 확산 위험이 큰 만큼 모임과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는데요. 네, 자세한 내용은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어제 신규 확진자는 1,930명이었고 나흘째 2,000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39일째 네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과연 정점이 언제일 것인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언제쯤 되겠습니까? 아무도 모르겠죠. 그러나 지금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적어도 2주 뒤까지는 정점은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정부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일부 4단계, 3단계 조치 취한 것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나타날 효과는 다 나타났습니다. 네. 효과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 효과를 본 거죠. 근데 지금 다른 조치 없이 지금 계속 지켜볼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조치가 변하지 않으면 2주 뒤까지는 계속 되리라고 보는 것이요. 왜냐하면 델타 바이러스가 지금 한 80% 다음 주에 나올 겁니다. 그 다음 주에 90% 이렇게 올라갈 거거든요. 매주 10%포인트씩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면 그 델타가 증가하는 만큼 기세는 더 올라갈 것이고 그 기세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죠. 만일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한다면 좀 강화된 조치를 취한다 해도 우리가 알다시피 그 조치의 효과는 일주일에서 열흘 뒤에라야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아마도 8월 말 9월 초까지는 계속 저점을 올려가면서 정점을 향해서 오를 것이다. 오늘만 해도 토요일 치고는 최고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올라갈 것은 거의 확실하다. 2주까지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델타 변이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앞으로 2주간은 계속해서 좀 확산세가 최소 2주간 이어질 것이다라는 말씀도 좀 들어봤는데 광복절 연휴가 시작됐잖아요. 지난해 이맘때를 좀 되짚어보면 당시에 4만 명 넘는 집회 인원이 몰리면서 2차 대유행의 기폭제가 됐다. 이런 논란을 낳기도 했고요. 또 연휴를 맞아서 나들이를 가는 휴가를 맞은 분들 좀 많을 것 같은데 이 연휴 기간 동안 앞으로 또 추가로 확산될 가능성은 또 얼마나 보시나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번에도 정식으로는 원래는 연휴가 아닌데 이제 연휴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나라에서. 그래서 이제 2박 3일 연휴가 형성이 됐고 앞뒤로 끼고 이제 많은 움직임이 있는데 지금 보도에도 나오지만 공항도 사람이 많고 특정 관광지에 굉장히 사람이 많이 모이고 교통량도 적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연휴 동안 이어진다면 당연히 감염은 더 올라갑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바이러스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혼자서는 다니지 못합니다. 반드시 사람 몸속에서 같이 움직이는 것이고요. 만일 바이러스가 바깥에 나오게 되면 그 바이러스는 바깥에서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이러스가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그 자리에 딱 붙어 있다가 일정 시간이 이제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간의 이동이 많아질수록, 사람 간의 접촉이 많아질수록 지금 이 4차 유행은 조정이 안 될 텐데 특히 연휴를 계기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역시 감염의 위험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네. 앞서 잠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거리 두기를 강화한 지 한 달째지만 확산세가 더욱 거세지자 지금 새로운 방역 체계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지금 두 가지 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방역 체계를 더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한쪽은 이제 파라다임을 좀 바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냐. 환자 숫자 그만 세아리고 중환자나 사망이 적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일부 경제부처 쪽에서는 당장 방역 단계를 좀 낮춰서 경제를 살려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둘 다 일리가 있는 말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상태에서 만일
방역 단계를 완화시키고 확진자를 우리가 확인 안 하면 아무래도 더 방심하게 될 테니까 예. 중환자만 집중을 하겠다 그렇게 되면 환자는 거의 폭발적으로 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영국이나 미국에서 보고 있는 그 수만 명 하루 발생 숫자가 그 나라가 그리 잘못해서 그렇게 생긴 게 아닙니다. 네. 일정 숫자 이상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통제가 안 될 겁니다. 일본 보십시오. 벌써 10,000명 넘지 않습니까? 예, 매일 2만 명이 나오는 넘었습니다. 것이. 예. 2만 명이 넘었군요. 예. 불과 그 전에 뭐 몇천 명 선에서 위험하다 그랬는데 그렇죠. 지금은 이렇게 돼가고 있으니까요. 우리도 그대로 가면 그 숫자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인구가 굉장히 많은 나라이고 특히 인구 밀집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갈 방법이 없습니다. 델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백신을 100% 갖고 있거나 아니면 거리 두기를 완벽하게 하는 그 두 방법밖에 지금은 없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코로나와 같이 마치 독감처럼 그렇게 치부하면서 살 수 있는 날이 옵니다. 언젠가는 오지만 지금은 아니다. 네. 당장 우리 눈앞에 닥친 이 8월 중순 말 9월까지는 거리 두기를 좀 강화해서 환자 숫자를 줄이지 않으면 상당한 사회적인 부담으로 올 거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물리적인 접촉을 아예 줄일 수가 없다면 백신 접종 인원이라도 많이 늘려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얀센 백신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얀센 백신 40만 회분이 이제 내일 한국에 도착을 합니다. 지난번에 얀센 백신 접종했던 분들을 좀 되짚어 보면 뭐 도서 지역에 계신 분들이나 뭐 특정 분들 좀 대상화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어떤 분들이 접종받게 될까요? 예, 질병청 발표에 의하면은 특히 이제 교정시설, 그다음에 이제 요양시설, 예. 또 이제 멀리 나간 항해 하는 분들 이런 분들 위주로 하겠다고 하고요. 네. 또 일부 물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게끔 그 전부터 이제 자율권을 준다고 쭉 얘기를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에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다 그런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지난 9일부터 18세에서 49세 일반인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 예약률이 60%대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최소치를 기대했던 게 70%였는데 이게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어떤 부작용에 대한 우려 뭐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라고 보고요. 저는 특히 이제 이 젊은 층,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서의 백신 접종에 대한 호응도가 당연히 떨어질 거라고 처음부터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부작용에 대한 걱정도 참 많고, 그 다음에 본인들은 병에 걸리더라도 그렇게 심하게 걸리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특히 뭐 예. 10대, 20대는.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 백신을 맞아야 되겠느냐라는 것도 있고, 또 한창 활동을 많이 할 나이니까 딱 하루 정도 시간을 줘서 등록을 하게 한다는 시간 때문에 잘 못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뒤에 추가로 할 수 있는 시간도 정해놨기 때문에 네.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이런 층에서 이렇게까지 많이 호응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그래도 백신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나라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층에서 이 1,700만 명 대상으로 하는 이 계층에서 이 연령층에서 60%밖에 못하면 우리나라는 집단 면역은 물 건너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델타 때문에 사실은 대상 접종 그 층의 한 90% 이상이 맞아야 지금 될 정도인데 네. 60%밖에 안 된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로서는 조금 더 백신에 대한 이 캠페인을 조금 더 강화하고 네. 또 각 국민들도 해당 연령층에 있는 분들도 백신을 맞는 게 반드시 나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내 가족, 또 내가 속한 직장 사회를 보호하는 일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조금 더 백신 맞는데 동참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지금 뭐 백신 접종을 최대한으로 하는 수밖에는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정말 안 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백신 물량 확보 관련해서도 많은 또 불안을 낳기도 하는데 청주의 한 의료기관에서요. 화이자 백신을 10명에게 과다 투여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화이자 1바이알당 대여섯 명에게 나눠서 접종을 하는데 이 1바이알을 한 명에게 모두 주사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부작용도 우려가 되고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참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부주의한 것이죠. 네. 집중하지 못한 것이고요. 그냥 한 바야를 5명에서 나눠야 돼, 네. 최소 5명이 나눠야 예. 되는 걸 갖다가 이제 그냥 그대로 다 줘버린 건데요. 이것은 뭐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전에도 사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예, 예, 전 그렇죠. 의료인들이 다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제대로 하려고 애를 썼는데 아마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또 다시 한번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 의료의 모든 행위라는 것이 정말 집중도 최대한의 집중도를 요하는 것들이 많은데 이번에는 그 집중도가 흐트러진 것이죠. 예, 예. 그렇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있었고 조금 과량의 백신이 투여됐을 때에 지금까지 보고된 큰 아주 나쁜 부작용은 없었던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그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시를 한다니까 모니터를 한다니까 부디 큰 탈이 없기를 바라고요. 뭐 예. 약의 특성상 큰 부작용은 없으리라고 봅니다만은 다시 한번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자꾸 만들면 됩니다. 물론 그러니까요. 전국에 있는 10,000개가 넘는 의료기관에서 어떤 일정한 제도를 갖기는 힘들겠지만 거기다가 다 써붙이고 이것은 5번에 나눠야 된다 이런 등등을 하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인다면 예, 예. 이런 일은 없을 수 있다, 줄어들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3, 40대도 다시 맞을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좀 오락가락 지침 때문에 혼란을 키운다 이런 좀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 백신 접종 연령을 다시 낮춘 이 이유를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참 우리나라에 아스트라 백신 처음 들어오는 바람에 뭐 순환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노인한테 예. 안 된다 했다가 그다음에 또 다 놨더니 안 돼서 30세 미만만 허용했다가 50세 미만 허용했다가 좀 사실 오락가락 하는 게 맞는데요. 예, 예. 이번에는 이제 하루에 폐기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양이 꽤 많으니까 이걸 어떻게든 해소하겠다는 그런 이제 당국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50세 미만, 30세 이상 연령층에 살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예, 예. 막 본인의 책임으로 맞으라 막 이런 뜻일 수도 있겠으나 다행히 최근에 나오는 아주 대규모 연구를 보면요. 예, 예. 이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혈전증이 생기는 또 혈소판 감소증이 생기는 비율이나 일반인들한테서 생기는 혈소판 감소나 혈전의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드물다는 거고요. 다만 걸리면은 그 걸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TTS라고 부르는 희귀혈전증은 걸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사망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특히 저는 이제 이 젊은 가임 연령 여성층에서는 이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을 좀 피하는 것이 좋겠고요. 네. 남성들이나 연령이 일정 연령 이상이면 큰 문제는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정 연령 이상이라고 하시면 한 어느 정도 연령일까요? 여성들은 사실은 저는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좀 지양하는 것이 좋겠고요. 오히려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맞는 게 더 남성들은 30세 이상이면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얀센을 사실은 우리나라 남성들이 젊은 남성들이 예, 많이 많이 맞았습니다. 맞았죠. 예. 그 이후로 큰 문제가 없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리고 모든 약들, 어떤 약이라도 심지어는 위장 소화제를 먹더라도 약에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이 백신이 부작용이 없을 수 없고요. 그 부작용이 두려워서 백신을 안 맞는 것은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백신을 맞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작용은 이 정도 수천만 수억에서 나오는 부작용을 봤으면 그냥 당국에서 권하는 대로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더 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접종을 하는 게 좋지만 가급적이면 남성 30세 이상에게 좀 권한다라는 교수님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